오늘 체세포 분열 먼저 볼 거야. 체세포 분열. 체세포가 한 개의 체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할 거야. 그냥 세포 분열 얘기하면 체세포 분열이 됐든 생세포 분열이 됐든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되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할 거야. 자, 하나의 세포가 커져, 성장을 하면 이렇게 커져. 너무 커지면 뭐라고 했어? 물질 교환을 하는데 뭐가 된다?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가 이만했던 세포가 커지다가 이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된다. 이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 세포 분열 일어나기 전에 세포를 우리는 모세포, 어미모자 떠서 모세포가 있고, 이 모세포가 세포 분열에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걸 딸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얘기를 해. 이거 남녀 선호사상. 왜 아들 세포는 없어? 아빠 세포는 왜 없어? 그렇지 않아? 왜 모세포면 부세포도 있어야 되고 아들 세포도 있어야 되잖아. 없어. 그냥 모세포와 딸세포만 있어. 남자들은 철저히 배제된 그런 상황이야. 이런 걸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왜 남자 세포는 없냐라는 거지. 아무튼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어. 자, 이게 세포 분열인 거야. 뭐야? 모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새로운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17세포 동물세포 볼 때는 양파의 표피, 그러니까 양파 여기 끝에 부분에 껍데기 부분을 살짝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동물세포는 여기 안에 긁어가지고 상피 긁어서 염색해서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 동물세포는 뭘로만 되어 있습니까? 세포막으로만 존재를 하고, 식물세포는 세포막 겉에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방방방 되어 있어. 이렇게. 식물세포는 막 이런 식으로 여기 핵, 이런 식으로 구획이 무슨 이렇게 딱딱딱딱 벽이 되어 있는 반면에 동물세포는 이렇게 흐물흐물한 약간 원형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요걸 핵이 염색이 된 걸 볼 수가 있는 실험은 보통 초등학교 때 혹은 좀 실험을 탄 거를 좀 열심히 하는 중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체세포가 분열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하자라는 거예요. 분열.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 거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물이 담긴 비커에 양파의 아랫부분만 잠기게 해서 뿌리를 기른 후 뿌리 끝을 1cm 정도 자르게 된다라는 거야. 자, 저거 해봤니 실험? 양파는 우리가 양파 사다가 뿌리가 잘 나와 있는 거 물에다 이렇게 담겨놓고 햇빛 있는 곳에 자라면 얘 어떻게 돼? 뿌리 나오고 여기 줄기도 나오게 돼. 그래서 키우지. 안 해봤니? 안 해봤구나. 재밌어. 그러면서 양파 한번 그렇게 창가에다 놓고 키워봐. 그래서 자라는 모습도 관찰하고, 뿌리가 혹은 줄기가, 그리고 가끔씩 대화도 좀 하고, 애완양파를 한번 키워보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뿌리를 길러. 뿌리가 이렇게 자라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뿌리 끝을 1cm 정도 자른다는 거야. 자, 이게 좀 확대를 할게. 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 양파에. 여기는 뭐 이렇게 줄기도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를 길게 자라면 실제로 한 10cm 정도 자랄 때 이렇게 위에 중간 끝에 라고 해서 1, 2, 3번이면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부분의 뿌리는 류미나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그렇지. 1번이 될 거야. 양파의 여기 뿌리 끝을 사용을 할 거야. 여기에 1cm 정도를 잘라서 사용을 할 거야. 왜 끝에를 사용을 하냐면 끝에 부분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뿌리 끝에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식물세포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생장점하고 형성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식물은 어디에서? 형성층하고 여기 생장점이. 여기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하는 게 잘 안 보여. 여기도 보일랑 말랑이야. 잘 안 보여. 왜 안 보이는지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를 1cm 정도 끝에 부분을 생장점이 있는 부분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잘라서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두게 될 거야. 아세트산 뭐야? 아세트산하고 뭐라고 섞으면 그거야. 식초야, 식초. 자, 식초, 아세트산하고 에탄올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동안 담궈 두게 될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정이라는 단계라고 해요. 고정. 뭘 고정을 하는데요? 세포가 생명활동, 즉 여기서 끝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때의 상태를 딱 정지해 놓는 거야. 에탄올하고 아세트산 3대1을 그 고정액에다가 담궈 놓게 되면 이 뿌리 끝이 막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때에 딱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야만 그 체세포 분열이 단계 일어나는 게 예를 들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일어나는 그 상태에 딱 멈춰 있다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관찰하기가 편하니까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파 뿌리 조각을 여기 에탄올과 아세트산에 담가 놓게 된다. 루미나 왜 담가 놓는다고? 고정하기 위해서. 뭐?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를 정지해 놓고 우리가 본다라는 거야. 됐니? 그만 잡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이 하루 동안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얘를 묽은 염산이 담겨져 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을 할 거야. 물중탕. 그래서 55도에서 60도씨의 온도로 물중탕을 할 거야. 염산해 놓은 거예요. 묽은 염산. 염산. 뿌리 쪽을 묽은 염산에 넣고 물중탕으로 해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리. 세포가 얘는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존재를 하지. 세포벽은 딱딱해. 이 세포벽들을 우리는 뭐 다른 말로 그 뭉쳐져 있는 부분을 뭐 섬유소, 섬유질 혹은 식이섬유 막 얘기를 하지. 그 가끔 너희들 그 미나리 같은 거 씹으면 씹어도 끄트머리 막 줄기 뭉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고구마 이렇게 먹다 보면 끄트머리 부분에 막 실처럼 뭉쳐져 있는 부분들 씹어봐. 계속 씹혀. 껌도 아닌 것이 입에서 절대 분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 이제 섬유질이라고 해. 섬유소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 즉 여기에 보면 세포들이 겹쳐져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 잘 분리를 시켜서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독한, 강력한 염산에다가 넣고 너무 강력하면은 다 녹아버리니까 묽은 염산이야. 염산을 시석해 놓은 곳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이 딱딱했던 조직들이 어떻게 돼?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잘 펼쳐질 거야. 잘 찢겨져. 잘 뜯어져. 잘 분리가 돼. 그래야 세포는 보면 대부분 다 겹쳐가지고 보기가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돼? 분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염산에다가 담가 놓는 과정 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어디에다 놓게 되면 뿌리 조각, 그 중에서도 뿌리 조각의 끝부분 약 2mm 정도로 잘라. 그리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뿌리게 될 거예요. 자, 받침 유리에 올려놓고 뿌리 조각 조그맣게 놓은 거를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뿌린대. 그리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 대신 아세트 올세인 용액을 사용하기도 한대.
염색을 하는 거야, 염색. 그냥 이 상태에서도 보일 수 있는데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핵과 염색체만을 염색을 하는 거야. 염색 과정이. 핵과 뭐를? 염색체를 붉게 염색을 시키면 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 그걸 이 염색 과정을 안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세포벽인지 세포막인지 핵인지 구별 못해. 전문가나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 요게 지금 분열 중기구나 말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염색을 해서 아이들한테 정중앙에, 현미경 정중앙에 맞춰놓고 봐, 이게 지금 중기야 라고 했는데도 못 찾아. 열이면 9, 열이면 11명이 못 찾아. 가운데 딱 눈으로 보면 그게 핵이고 그게 분열 중기인데도 그걸 갖다가 놓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현미경 사진을 보던 거를 띄워놓고서 이게 핵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현미경 이렇게 눈으로 그 대안 렌즈를 보게 맞춰놔도 못 찾아. 그러니까 어때? 핵하고 염색체를 좀 더 염색을 해놓으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 관찰하기가 더 용이하겠지. 그때 사용하는 염색약이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거야.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되는데 아세트 올세인이라는 염색약을 사용해도 되는 거고. 염색약으로 뭐를 염색한다? 핵도 염색하고 핵 안에 있는 뭐를? 염색체를 염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부침은 뭐냐면 바늘처럼 얇은 침이야. 걔로 여기 뿌리 끝 조각을 잘게 찢는 거야. 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포는 굉장히 작고 얇으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겹쳐 있어 지금. 그러면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안 보여. 왜? 이게 다 겹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돼?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낸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책들처럼 세포들이 이렇게 뭉쳐서서 지금 있어. 이걸 어떻게 돼? 해부침으로 잘게 분리를 해. 즉 여기 보면 세포들이 뭉치지 않게 떼어내서 한 층으로 얇게 피는 과정, 분리 과정을 가져야 돼. 이게 안 되면 세포들이 뭉쳐 보여. 가뜩이나 세포 찾기도 힘든데 뭉쳐 있으면 더 찾기 힘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넓게 펴서 세포 하나만 볼 수 있게끔 분리 과정을 하게 될 거야. 그 다음 덮개 유리를 덮어. 밑에 받침 유리 놓고 그 다음 이 조직, 즉 뿌리 집어넣은 염색한 뿌리 집어넣고 덮개 유리를 덮을 거야. 덮개 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 그래서 잘못하면 손으로 잡고 힘 딱 주면 어떻게 돼? 들어가지, 살로. 굉장히 얇으니까. 바늘만큼 두께가 얇으니까.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구입을 한번 보여줄게. 그래 놓고서 연필 달린 고무 살살살살 고무를 가볍게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 덮개유리하고 밑에 받침유리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빼주는 거야. 왜냐면 공기를 보게 되면 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세게 치면 뭐야? 이게 깨져버려. 그러니까 적당한 세기로 안에 밀착을 시켜가면서 여기 공기를 빼내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이 현미경 표본이 만들어졌어. 거름종이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살짝 누르면 여분의 여기 용액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그게 이 거름종이가 흡수를 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 살짝 떠있던 것도 이렇게 싹 붙게 되지. 덮개유리와 밑에 받침유리가. 그러면 이제 표본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걸 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 이런 단계. 자, 요거는 기억을 해둬요. 전체적인 과정이 있잖아. 여기 뿌리를 잘라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해리시키고 그 다음 염색하고 분리. 요 과정은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요 과정대로 해서 현미경 관찰을 했어. 현미경 관찰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야. 봤더니
그냥 염색 핵만 보이는 게 대부분이야. 이게 보면 이게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하나에 그 핵이 다 염색이 되고 여기 중간중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커진 형태. 요걸 보고서 이제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간기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다 간기야. 이거 한 개, 두 개 있을까 말 거야.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씩 찾아. 표면 여러 개 만들어 놓고 2시간, 3시간 현미경만 봐. 그랬을 때 99.9%는 다 간기밖에 안 나와. 나머지 운이 좋으면 후기 한 개 있을까 말까, 중기 한 개 있을까 말까. 그렇게 나와,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여기는 이론이니까. 이렇게 간기도 있고, 전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후기도 있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오늘 배우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체세포 분열 단계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으면 후기, 가운데 뭉쳐 있으면 중기, 이렇게 커져서 어떤 형태가 있고 전기, 그 다음에 그냥 염색체 형태로 있어. 얘는 간기라고 한데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체세포 분열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 이게 뭔지 몰라. 왜?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자, 간기의 세포가 분열 중인 세포보다 더 많이 관찰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자, 여기 후기 있고, 여기 중기 있고, 자, 여기도 보면 후기가 있고, 전기가 있고, 나머지 다 뭐야? 간기밖에 없어. 간기가 더 많이 관찰이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간기가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야. 이게 뭔데요? 앞에 나가서 다시 설명할 거야. 즉 간기가 나머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보다 간기가 많다라는 얘기는 세포의 일생을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가 간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분열 전의 세포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을 구별하기에는 너무 힘들긴 하지만, 즉 이렇게 커졌던 세포가 분열을 하면 원래 세포보다는 만들어진 딸 세포는 조금 더 크기가 작다라는 것까지도 요 탐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럼 문제 1, 2, 3번 풀어보자. 양파 뿌리 끝에 무슨 분열이 일어나? 위에 제목이 뭐였어? 체세포 분열이야. 감수 분열 아니야. 감수 분열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 자, 가장 많이 관찰되는 세포는 중기의 세포이다? 아니지. 간기라고 얘기했어. 간기가 그 간자가 무슨 간자면 사이 간자야. 뭐와 뭐의 사이에 2단계와 1단계와 2단계 사이를 이제 사이 간자 넣어서 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사이에 그때의 기간을 간기라고 하거든. 대부분이 간기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거잖아. 헬이라고 해? 헬이 맞아? 맞아.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염색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 이제 맞네 라고 하는데, 여기 세포질을 붉게 염색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세포질이야.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건 세포질이 아니지. 자, 동물세포로 할게. 동물세포에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세포가 있으면 이게 세포막이야. 안에 제일 중요한 DNA가 들어있는 뭐가 있어? 핵이 존재를 하지. 핵도 어떻게 돼? 핵막으로 나머지 세포막 안쪽과 구획이 져 있어. 요걸 핵막이라고 할 거고, 이 핵이 있고, 이 핵은 핵막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뭐 있어? DNA가 있어.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세포질. 세포 안에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할 거고, 세포질에 뭐가 있어?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맞아? 식물세포면 엽록체도 있고 액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여기에 존재해.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핵 안에 존재하는 염색체를 관찰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세포질을 염색을 할 필요는 없지. 여기가 염색이 되면 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얘만 염색을 해야 돼. 즉 아세트산 카빈 용액을 떨어뜨리는 까닭 염색하기 위한데 뭐를 염색하냐는 거야. 세포질이 아니라 뭐야? 핵과 염색체를 염색하기 위한 거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게 뭐를 염색하냐는 염색만 하고 아이 맞네 하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는 얘기. 됐지? 자, 세포가 생명 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했니? 무슨 과정을 거쳤니? 그렇지. 에탄올하고 아세트산 3대1로 섞은 용액에다 하루 동안 담궈놨지. 그 과정을 뭐라고 하니? 고정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 실험 재료로 양파 뿌리 끝을 사용하는 까닭 뭐가 되겠어? 양파 끝에 양파 뿌리 끝에 뭐가 존재를 하니까? 뭐가 존재해? 뿌리 중간에도 체세포야. 뿌리 위에도 체세포. 나머지 다 체세포인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뭐가 있어서? 생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 생장점이 있어. 생장점이 뭔데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뿌리 끝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뿌리 끝을 잘라서 사용을 해야 체세포 분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지는 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체세포 분열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는 분열 전에, 봐봐. 세포는 분열 전 간기에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분열이 시작되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야. 첫 번째 뭐야? 간기. 그 다음에 분열이 시작이 되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이걸 엮으면 두 가지가 될 거야. 첫 번째, 분열, 실제적인 이걸 이렇게 나눠지는 분열과 그냥 이렇게 커지는 준비 기간인 간기, 그리고 분열이 시작되는 분열기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분열기는 크게 핵분열, 세포질 분열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자,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분열이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는 기간이 간기야. 그리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분열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두 개로. 자, 준비기간. 그리고 분열기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체세포 분열 과정.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분열기간은 핵분열. 핵분열이 뭔데? 세포 안에 핵이 있지. 핵이 먼저 분열이 되고 나머지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 세포가 있으면 여기 핵이 있다라고 했지. 핵이 먼저 반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해서 세포질이라고 했지. 그 다음으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자, 준비기간도 이렇게 나눠져. 준비기간은 세 개로 나눠져. G1, S, 그 다음에 G2기 이렇게 나눠져. G1, S, G2 이거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일반 중등 과정에서는 이건 안 배워.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하게 되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준비기간하고 이제 분열기간 두 개로 체세포 분열은 나누게 돼. 그랬었을 때 얘도 준비기간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세 단계, 분열기간은 또 세부적으로 보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이렇게. 근데 중등에서는 요거 그냥 심화 과정이 아니면 요것만 준비기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간기라고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분열기간은 핵분열, 세포질 분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된다. 요거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설명해주고 갈게. 세포 분열을 맞춘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자, 이랬던 세포가 점점 커져.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커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서 얘가 이렇게 모세포가 딸세포로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면 이 딸세포가 만들어진 세포가 또 이렇게 커져. 또 이렇게 커져. 효율이 떨어지네. 다시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세포 분열을 마친 세포가 자랄 거야. 자라다가 자, 세포 분열이 끝났어. 이게 딸세포야 지금.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이게 점점 크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커져서 더 이상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효율 떨어져. 그때까지를 우리는 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커지면 안 되겠네. 두 개의 세포로 딸세포로 만들어져야겠네 라고 하는 시간이 분열기고, 그거 분열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딱 봐도 봐봐. 이걸 시계로 보면 12시간으로 볼 수가 있지. 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분열기는 실제로 보면 한 1시간 될까 말까지. 그러니까 전체 기간으로 보면 세포 주기를 봤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은 간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분열기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아까 탐구에서 우리 대부분의 세포들의 주기가 나타나는 건 간기가 많이 보인다라고 했었지. 간기가. 왜? 대부분의 세포 주기를 보면 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양파 뿌리 세포를 관찰하게 되면 요게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간기 부분이 대부분 관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세포 주기에서 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때는 분열기니까 뭐가 일어나겠어?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분리가 되는 시기야. 나머지 그럼 간기 때 뭐 하는데요? 보니까 세포가 생장하는 거야. 조그맣던 세포가 커졌지. 그리고 이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간기 동안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 즉, 여기 보자. 간기. 세포가 생장하고 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야.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간기. 그 다음에 분열기는 이 세포가 분열화해서 모세포가 딸세포로 형성되는 시기. 극히 짧아. 요거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돼. 세포 주기. 간기는 길고, 그 다음에 분열기는 짧아. 간기 때 뭐 하는데? 세포가 생장하면서 분열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 그 다음에 분열기에는 뭐 하는데? 모세포가 딸세포로 분열하는 기간. 짧아. 됐니? 이거는 뭐 기억하면 될 거니까. 그치,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자, 됐어. 이거를 이제 이 세포 주기 간기와 분열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서 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아까 했었던 얘기 다시. 세포는 분열 전에, 즉 분열 직전까지 간기야. 간기에 무슨 일을 하냐면, 보면 세포가 생장하고 세포 분열 준비를 한다고 했지. 분열 준비가 뭔데요? 라고 하면 이거야. 유전물질을 복제를 합니다. 라는 거야. 유전물질 복제를 한다? 유전물질을 복제한다? 이게 뭐야?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 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서 요때 간기 동안에 분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성장을 하고, 그 다음 분열이 시작되면 분열은 크게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로 나눠져서 일어나게 된다. 먼저 핵이 분열이 되면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세포 주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포 생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생장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긴 준비. 분열이 일어나긴 준비를 뭐라고 했어?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는 그 시기를 간기라고 했어. 그러면 졸면 안 돼. 좀 중요해. 이거. 자, 간기야. 실제 분열 전에 일어나는 기간이 간기라고 했어. 간기를 짤막해. 이때를 보면 이건 세포막이야. 이건 세포막이고 세포막 안에 핵막, 이거 나머지는 여기는 세포질이 될 거고 이 핵막 안에 뭐가 존재해? 핵이 존재하겠지. 핵 안에 뭐가 있는데 DNA 들어있는 거야. 자, 이 간기 때 뭐가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는 기간이라고 했어. 세포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를 해. 그때 뭐가? 유전물질이 복제가 된대. 복제가 뭔데? 쉽게 말하면 복사야, 복사. 하나의 시험지를 복사를 하면 똑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이게 복제야. 그러면 하나 가지고 있던 유전물질, DNA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드는 시기가 언제 일어난다? 간기 때 일어나. 그러니까 간기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DNA 양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간기가 세포 주기의 분열 직전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던 DNA 양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하나 더 만들어서 이만큼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때는 아직까지는 핵막이 구획져 있어서 세포질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시기야. 이때는 일반적인 세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랬었을 때 이때 염색체는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라고 했어.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그런 실들이 헝클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염색사라고 했어. 염색사. 염색사로 평상시에는 존재를 해. 그러다가 이게 그때 뭐라고 했니? 이렇게 염색사로 되어 있으면 이게 봐봐. 복제를 해야 돼. 똑같이 반으로 딱 나눠져서 나눠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널브러져 있으면 정확하게 반 가르기가 힘드니까 응축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 그 응축된 형태를 뭐라고 했어?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지. 염색체. 그런데 염색체는 언제 만들어져? 복제하기 직전에 만들어질 거니까 간기 때는 염색사로 존재를 하고 있다.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야?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 간기 때는 염색사야. 염색체가 아니라.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안 잡혀 있으면은 계속 헷갈려서 염색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유전물질인데 얘가 뭉쳐서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염색체. 그게 평상시 간기 때는 풀어져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염색사인 거야. 그러니까 세포 주기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유전물질이 염색사로 존재를 하는 거고 이때는 염색체로 존재를 한다는 거야. 요게 이제 안 잡혀 있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염색체는 뭐고 염색사는 뭐야 하면서 자꾸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야? 간기 때 염색사, 여기 분열기 때 뭘로? 염색체로 나타나게 된다. 왜 염색체로 나타나? 반 정확하게 나눠져야 되거든. 왜 반 나눠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유전물질이 복제돼 DNA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된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요때는 핵막이 아직 뚜렷해. 그 얘기는 이 세포질과 핵막이 존재를 뚜렷하다. 구획이 확실하게 지어있어 이 안에
염색사가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는 상태라고 보면 될 거야. 이 밑에서 이제 구별이 될 거야. 자, 요때는 아직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어. 뭐야?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유전자가 염색사로 존재를 하는 거야. 언제? 감기 때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DNA 양도 2배가 됐어. 복제를 해놨어. 그러면서 감기가 끝났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실제적인 분열기로 들어가게 될 건데, 분열기는 뭐와 뭐로 나눠져? 핵분열이 끝나면 세포질 분열로 나눠지게 된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이렇게 세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핵이 존재를 할 거야. 핵. 여기는 세포막이야. 그 다음에 여기 안을 뭐라고 했어? 세포질이라고 했지. 세포질에 리보솜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다 있어. 세포 소기관들이. 그러면 자, 분열기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로 핵이 먼저 분열이 돼. 핵 분열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 여기 세포질 분열, 두 번째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럼 먼저 핵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자. 자, 핵분열을 일어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핵막 안쪽에 있는 애가 분열이 될 건데, 얘도 구체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로 나눠지게 돼. 핵분열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자, 간기는 끝났어. 분열 준비 끝났어? 그러면 핵분열이 먼저 들어갑니다. 세포질 분열보다 핵분열이 먼저 들어가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일어나는 요 모형,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이 내용들 다 기억을 해야 돼. 자, 전기가 되면 요 뚜렷했던, 아까 핵막이 뚜렷하다고 했잖아. 핵분열 전기가 시작이 되면 이 뚜렷했던 핵막이 점점 사라져. 이렇게 중간 핵막이 끊어져 가면서 흐물흐물해져. 그러면 구획이 젖었던 게 이제 뭉그러지겠지. 그럼 안에 있는 내용, 이 염색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언제야? 전기야. 핵막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뭉뚱그려 있던 염색사가 뭘로 바뀌어? 염색체로 바뀌게 된다. 즉, 응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한 형태의 염색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염색체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염색체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동원체를 중심으로 똑같이 생긴 X자 모형으로 돼 있어. 염색분체, 염색분체라고 했어. 염색분체 2개가 모여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룬다라고 했지. 이렇게 염색체는 2가닥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 시기가 언제다라고 하면 핵분열 전기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이때 방추사가 형성이 됩니다. 방추사, 여기 끝에 사자 들어가네. 염색사, 이게 무슨 사자라고 했어? 실사자라고 했어.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추사가 생성이 된대. 방추사는 뭐야? 말 그대로 실 모양, 실이야, 실.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염색체를 양 끝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방추사야. 방추사가. 그 밑에 나와 있지, 방추사. 세포의 양쪽 끝으로 끌고 가는, 염색체를 세포의 양쪽 끝으로 끌고 가는 얇은 실 모양의 구조물이야. 그냥 실처럼 생긴 애들은 그 끄트머리에 다 뭐 붙여놨다? 사자 붙여놨다라고 보면 돼. 염색자도 마찬가지고. 방추사도 뭐야? 여기 보면 실처럼 생겼거든. 얘 무슨 역할을 해? 이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야. 됐니? 이때 뭐야? 전기 때 일어나는 일이야. 전기 때 뭐가 일어난다?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일어나게 되고 핵막이 사라져. 그리고 방추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끝나면 중기로 넘어가게 될 거야. 중기. 자, 그러면 방추사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배열을 이쁘장하게 해놓고
중앙에 뭐가 생겨?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된다. 굉장히 중요해 이거.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던 염색체들이 핵분열 중기가 되면 세포의 중앙에 일렬로 쪼르륵 하고 배열이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염색체의 수하고 염색체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뭐야? 요 중기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이게 잘 안 외워져.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해요? 자, 우리 송중기 알아? 송중기 어때? 얼마나 잘생기고 이뻐. 보기 좋잖아. 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했었을 때 송중기야, 송중기. 송중기 얼마나 보기 좋아? 즉,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 송중기 생각하면 돼. 중기 때 여기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쭉 연결이 되면서 관찰하기가 제일 쉬울 때, 보기 잘 보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됐니? 자, 이렇게 핵분열 중기에 염색체들이 가운데로 배열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옆으로 뭐야? 방추사들이 쭈르륵 하고 줄을 지어. 그런데 여기 잘 봐. 이 송중기 가장 보기 좋게 되어 있는 중기는 가장 짧아. 주기로 봤을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 제일 짧아. 그러니까 아까 뭐니? 체세포 분열 관찰하는 양파 끝에 관찰했었던 그 뭐냐? 그 실험 있었지? 실험에 중기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래? 그 시기가 짧아서 그래. 짧아서. 어떻게 보면 간기가 길어서 간기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이 쫙 되어 있는 시간, 요때 제일 염색체 관찰하기가 제일 좋은데 이때 시간이 제일 짧아. 그러니까 중기 관찰하기가 더 힘든 거지. 됐니? 그거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 중기가 끝나면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방추사에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가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이게 한쪽에서 이쪽에서 잡아 당기고 또 이쪽에서도 잡아 당기게 되는 거야. 언제? 후기가 되면 방추사들이 이 두 가닥의 염색체, 염색 분체라고 했어. 아까 뭐라고 했어? 염색 분체잖아. 염색 분체, 염색 분체지. 얘를 똑 하고 끊어서 한쪽으로 끌고 가. 이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현상이 언제 일어나? 후기 때 일어나게 돼. 자, 아까까지만 해도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후기가 되면, 핵분열 후기가 되면 이 팔이 하나, 팔로 보자. 실이 이렇게 나와서 얘 잡아서 이쪽으로 끄집어가고 이쪽에서 또 끄집어가니까 얘가 똑 하고 분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게 언제야? 후기야, 후기.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끌어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꺾인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해놨지. 맞니? 요거 잘 봐야 돼. 이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는 끌려가니까 이게 봐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좋네 이거. 이게 뭐야? 이렇게 염색분체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염색체지. 얘를 잡아서 끌고 가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질질 끌려가겠지.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 모식도 잘 봐야 돼. 이거를 보고서 아, 후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후기 때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분체가 똑하고 끊겨서 이쪽으로 끌려가. 얘는 어디로 끌려가? 여기서 이쪽으로 끌려가겠지. 됐니? 이게 후기야. 자, 이제 말기가 됐어. 말기가 되면서 후기 직전 보면은 커다랐던 세포막이 중간 이렇게 좁아지고 있지. 자, 말기가 되면 다시 요 양쪽으로 염색 분체들이 나눠져서 양쪽으로 가서 없었던 핵막이 다시 중간중간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염색체들을 가두려고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져간 거 이쪽으로 가두려고 하고 염색체 핵막이 생기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세포가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야? 핵분열 말기 때. 그러면 아까 염색체들이 뭉쳐 있었지, 염색체로 되어 있지. 이게 다시 염색체가 풀어진다. 뭘로 가는 거야? 염색사로 다시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핵분열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부분 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려고 한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여기 봐봐. 이 전체였던 하나의 했던 세포가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뽁 하고 두 개로 나눠지려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세포질이지.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핵분열 말기. 됐니? 자, 말기 때 뭐가 일어나? 양쪽으로 염색 분체들이 이동을 했으니까 얘를 다시 가둘 뭐가 생겨? 핵막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뭉쳐있던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다음 단계인 핵분열 끝났으니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려고 한다. 됐니? 자, 이렇게 핵분열이 끝났어. 전기, 중기, 후기 각각의 특징들 다 기억을 해둬야 되고 요 그림도 기억을 해야 돼. 그림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면 그림만 보고서도 우리는 이게 핵분열 중기구나 말기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림만 보고서. 알겠니? 자, 그렇게 핵분열 말기까지 끝났어. 핵분열 말기까지 끝나게 되면 뭐가 시작을 한다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핵분열이 끝나면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세포질 분열은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다르게 일어나. 자, 먼저 이렇게 일어나는 건 이제 동물세포라고 보면 될 거야. 자,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을 보게 되면 여기 바깥쪽에 있던 이 세포막들이 점점 이렇게 안으로 가고 점점 안으로 가고 안으로 가고 안으로 가고 안으로 가다 서로 어떻게 돼? 만나게 되겠지. 이걸 세포질 만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붙어.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서 똑 하고 끊어지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겠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형태가 어디에서 일어나? 동물세포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됐니? 동물세포는 어떻게 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점점 많이 돼서 줄어들게 돼서 좁아지면서 어떻게 똑 하고 두 개의 딸세포로 만들어진 게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특징이 될 거고 그에 반해서 식물세포는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 이렇게 핵분열이 일어나게 돼서 핵분열이 일어난 상태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안쪽은 뭐냐면 세포막이야. 그리고 바깥쪽은 여기는 세포벽이야.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하지. 세포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 아까 그 섬유소, 식이섬유 얘기했던 거 딱딱하다고 했잖아. 그게 얼마나 단단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무는 100m가 넘어. 100m가 넘을 이유는 뭐야? 그만큼 견고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그걸 이렇게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이 세포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만큼 딱딱한 게 동물세포처럼 이렇게 세포질 만입을 하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얘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한 거지. 뭐냐면 이렇게 따로 핵이 생기고 따로 핵이 이쪽으로 나눠졌다 하면 그 중간에 뭐가 생겨? 세포판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세포판. 조금 더 굉장히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하는데 골지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 그 골지체에서 이제 소낭을 조금씩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골지체에서 만들어낸 소낭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 조금 더 커져 하면서 이게 다 결국엔 어떻게 돼?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지게 돼. 이 판이 완전히 이게 딱 커지게 되면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두 개의 핵 사이 안쪽에
여기서부터 점점 세포판이 커져가면서 세포질이 두 개로 나눠지는 형태. 이게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이야. 동물세포하고는 다르지. 요거 반드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세포와 유전정보가 같은, 그리고 모세포와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하나 만들어졌잖아. 얘가 딸세포 하나 만들었지. 그럼 모세포랑 똑같은 애야. 다만 뭐만 작게서 크기만 작아진 애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또 새롭게 만든 이 딸세포 얘도 모세포와 똑같이 생긴 애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모세포가 똑같이 생긴 염색체 수도 같아, 모양도 같아. 그런 두 개의 딸세포가 뭐에 의해서?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야. 유전 정보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딸세포는 얘 단독으로 보면 좀 더 커져. 좀 더 커져. 많이 커졌네? 어떻게 또? 다시 또? 체세포 분열을 또 할 거야.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게 생장을 하는 거야. 생장. 커가는 거야. 체세포 분열과 번식.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의 경우 체세포 분열로 생긴 딸세포가 새로운 개체가 된다. 이게 뭐냐면 그 무성생식하는 애들 있지. 단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가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고 하는 거. 유성생식하는 말고 하등한 단세포 생물들이 이러한 체세포 분열로 똑같이 생긴 딸세포 만들어져서 걔네는 뭐라 해? 자기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 아메바, 집신벌레. 얘네는 하나의 세포가 이런 방식으로, 동물세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돼? 자기가 똑같은 개체를 만든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 이거 나중 얘기지만 얘네는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생식세포,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양한 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큰애와 둘째와 셋째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이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적인 정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애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유성생식인데, 이런 단세포 애들은 유전 정보가 계속 똑같은 게 그대로 만들어지고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면 극한 상황,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어 하면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금방 죽겠지. 그러면 생물종이 아예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분열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메바나 집신벌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영양분이 조금 있고 온도만 맞으면 쭉쭉쭉쭉 자기 거 만들지. 하등동물이 번식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메바, 집신벌레는 이러한 분열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두 개로 하니까 뭐 이분열법 얘기도 하고,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떻게 돼? 번식을 하게 된다. 그에 반해서 이제 유성생식을, 성을 갖는 남성, 여성 만나서 생식을 하는 애들은 뒤에서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 결과 뭐를 하냐는 거야. 왜 체세포 분열 왜 해? 생장하기 위해서. 세포수가 늘어나 몸집이 커지는 거야. 너희가 지금 성장기지. 이때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아직 너희는 70조 개가 안 됐어. 이제 계속 세포수를 늘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거야. 성장기에 키가 자란다. 생장이 일어날 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고, 재생,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상처를 아물게 한다라는 거지. 뭐 우리가 고기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같이 잘라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시간을 두면 이렇게 자라지는 않아. 우리는 자라? 안 자라지. 자라면 이거 접합병원 뭐 이렇게 없어도 되겠지. 근데 도마뱀 같은 애들은, 도마뱀 본 적 있니? 선생님 국민학교 때 소풍 가면은 그냥 많았어.
도마뱀이 하고 잡았지. 잡아서 이렇게 다른 잡아보면 무서우니까 꼬리를 이렇게 잡아. 꼬리만. 그럼 얘네가 어떻게? 꼬리를 자기가 스스로 끊고 도망가. 자기 잡혀서 죽으니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고. 알아! 하고 잡고 있으면 도망가고 없어. 걔네는 그럼 그렇게 살지 않아. 꼬리가 잘린 도마뱀 꼬리가 새로 자라게 돼. 재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거 얘기하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림을 딱 봤었을 때 염색체가 가운데 정렬이 돼서 잘 보여. 시기는 짧다라고 했어? 이때 뭐야? 누가 그랬지? 답에다가 송중기라고 적어놨어. 송중기가 아니라 뭐야? 중기. 그 다음 여기는 염색체로 응축이 되어 있어. 근데 여기는 뭐니? 실로 풀어져 있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 복제가 돼서 얘를 뭐가 되겠어? 그렇지. 단기야, 단기. 세포 주기에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가 되겠습니다. 보면 염색체가 뭐 어떻게 되니? 다르지. 염색체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 핵막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핵막이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방추사 막 생기고 있어. 이때 뭐야? 얘들아? 초기를 다르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니까 여기 전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전기, 중기, 광추사가 이 염색 분체를 끊어서 염색 분체로 나눠서 끌고 가는 요때를 뭐라고 해? 후기가 될 거고. 그 다음 없던 양쪽으로 간 염색체들이 어때? 핵막이 다시 생기면서 이 세포질 분열이 시작하려고 하는 요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 말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은 뭐니? 이 염색체 끌어가는 애 염색체 끌어가는 실 방추사가 될 거고, 그 다음 다의 전기에서 쟤를 뭐라고 하니? 염색사가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응축이 된 뭘로 되어 있어? 염색체로 존재를 합니다. 됐니? 염색사, 염색체 뭐야? 그 기관별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가와 마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지. 가, 중기. 자, 이거부터 전기, 간기부터 봐야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순으로 쓰면 될 거니까 나, 다, 가, 마, 라가 되겠지. 맞니? 자, 이런 식으로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열 과정을 간기, 이름 적어놨으니까 요거 7번을 요걸로 하면 되겠네. 맞아? 그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에 기호를 쓰래.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 그림만 봐도 딱 나와야 돼. 복제가 되네. 똑같이네. 여기 만들어 놓고 있네. 간기야. 간기 때 일어나는 얘기지. 자, 유전물질이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간기 나가 되겠고, 그 다음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야.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염색체로 처음 나타나는 거 전기가 되겠네. 전기니까 다가 되겠지. 맞니?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 우리 중기 오빠 언제야?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뭐도 알아야 되냐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벽이 있느냐 없느냐야. 세포벽이 없는 동물세포, 생포망만 존재하는 얘가
동물세포가 될 거고, 세포막이 존재를 하는 식물세포는 딱 봐도 이렇게 구획이 딱딱딱딱 정해져서 뭐 육각형, 뭐 사각형 이렇게 이런 형태. 얘는 식물세포. 그러면서 동물세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함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딸세포로. 얘는 중앙에 세포판이 확장이 돼가면서 반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딸세포 만들어지는 거. 그치? 식물세포, 동물세포. 마지막 문제.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네. 분열 결과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니?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당연한 걸 왜 얘기를 할까? 왜 얘기할까? 다음 시간에 생식세포 분열은 딸세포 개수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 생식세포 분열할 때는 4개가 생겨.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한 걸 얘기를 하는데 왜 얘기를 했냐라는 거지.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상처 부위가 아물 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자, 여기 쭉 하고 찢었어. 여기 찢고 뼈 수술하고 닫았어. 그럼 나중에 이게 계속 열린 채로 있냐라는 거죠. 여기 어때? 다시 아물 거 아니야? 그때 뭐가 일어나?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 맞지? 그 다음 세포 크기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다. 세포 크기가 크면 맞아? 이제 충분히 다 커진 상태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포 크기는 다 같아. 이때는 전기, 중기, 후기는 뭐야? 염색체가 어떻게 분리가 되고 핵막이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염색체의 모양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구분하는 거지 세포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상동염색체가 분리됐다는 얘기는 안 됐지. 아까 뭐라고 했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다라고 했었지. 염색 분체.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뭐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딸세포로 들어간다. 다음 시간에 이것도 다 생식세포 분열하고 비교를 하는 거, 염색체 모양이 어떻게 분리가 되고 몇 개로 되고 하는 것도 이제 비교하는 것까지도 할 거야. 자,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다. 맞니? 같지. 다르면 안 돼. 같아. 됐니? 요게 이제 체세포 분열이야. 최대한 쉽게 천천히 나갔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이번 시간에 체세포 했고 다음번엔 생식세포 분열을 배우게 될 건데 비슷해. 근데 약간 다른 요소들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각각 구분을 지어야 돼.